네, 청년 최고위원 우재준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팩트시트 발표를 두고 스스로를 치켜 세우고 있지만 이번 문서는 주는 것만 확정하고 받는 것은 불확정한 불평등 구조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팩트시트와 양해각서에 따르면 한국은 기존 한미 FTA에서 체결된 무관세 혜택 상당 부분을 상실하고 대부분의 품목에서 15%의 상호 관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협정에는 없던 2030까지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제공 등 새로운 금액까지 등장하면서 한국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정부 직접 지출 성격의 580억 달러와 민간 투자 성격의 3,500억 달러를 합쳐 총 4,08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3,500억 달러만 언급해온 정부는 국민을 상대로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철강 관세 언급은 전무하고 미국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철폐되며 국방비 GDP 대비 3.5%로 상승, 미국 농산물 신속 인허가,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국가 미적시 및 미의회 승인 관문 등 정부가 홍보하지 않은 협상 내용과 문제점까지 더한다면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할 실제 비용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6천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기로 한 혜택에는 명확한 시기와 조건조차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15% 관세 인하는 시행 시기가 없고 반도체 관세 역시 구체적 수치 없이 다른 나라와 체결할 합의보다 불리하지 않은 관세 적용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남았습니다. 정부가 국익보다 홍보에 몰두한 태도로 관세 협정에 임하는 동안 주요 경쟁국과의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 인상 같은 중대한 정치적 대가조차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2천억 달러 이상을 기업의 직접 투자와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현금 투자로 부담하게 되었지만 일본은 정부 보증, 금융기관 대출, 민간 자금 유치 등의 간접적이고 유동성이 적은 방식으로 협상 체결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현금 부담은 더 크고 정치적 대가는 더 무거우며 고용과 기술 파급 효과는 미국에 더 많이 흡수되는 불리한 조건의 협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시장의 정확한 평가는 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까지 치솟으며 2022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시기 약 1,360원 수준의 대비 불과 5개월여 만에 원화 가치가 약 5.4% 이상 하락한 셈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적 무능함으로 나라의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장동의 진실처럼 한미 관계 협상 진실 역시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을 것입니다.